오늘은 이분과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금요일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네. 오늘 키워드를 이제 주셨는데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셨던 GDP 가지고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뉴스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좀 매파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비둘기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저 나름의 해석은 어떤지까지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네, 일단 미국의 GDP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비둘기 피보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미국의 파란색이 GDP인데 마이너스 1.6에서 0.6 그리고 지금은 플러스 2.6%까지 나와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 아니냐. 거기다가 미국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것 같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의 파월 의장이 절대로 이것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GDP 항목들 중에서 좀 이례적인 항목들이 있다. 가령 정부 지출이나 아니면은 수입 수출해가지고 순수출 그리고 재고 조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해서 봤었을 때에는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서 수정 GDP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 1분기 때 상당히 좋았었고요. 2분기 때에 0.4%까지 떨어졌었고 이번 분기에는 그 요소들을 제외하면 불과 0.1%밖에는 지금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저 빨간 게 그냥 PC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거고 지금 GDP는 왼쪽 오른쪽이 같고 그래서 지금 수정한 거가 빨간 거다 이런 거죠. 쭉쭉쭉 정확하십니다. 내려왔다는 거죠. 거꾸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런 점들이 들어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네. 절대 수치가 아마도 지금 좋아가지고서 매파적 결정을 해야 됐으면 어쨌든 잘 나온 GDP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우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수정 GDP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저 생각합니다. 수정 GDP가 뭔가 수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저 수정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게 많이들 하는 수정입니까? 저렇게 하는 수정. 네, 지금 이제 상반기에 GDP가 미국이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월 의장에게 네. 이건 전형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정의로 따져보면 네. 경기 침체가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순수출이나 재고나 정부 지출 이거 예를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GDP를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는 어널리스트는 의견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꼭 우리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코어하고 헤드라인 보듯이 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의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 순수출 쪽 부문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네. 정부 지출 쪽을 제외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소비가 좋으냐 이 부분을 나타낸 지표인데 이것도 이제 GDP가 나올 때 세부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역시나 불과 0.1%밖에는 와, 바닥에 딱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또 최근에 화제가 되었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GDP가 나오자마자 다른 건 안 올리고 본인 트위터에 이것만 딱 올려가지고서 부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고서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실제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GDP가 굉장히 잘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준에서의 해석은 우리가 좀 경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로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뉴스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좋은 뉴스가 아니었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건 아직도 유효하고 GDP 헤드라인만 그렇게 보였지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쉽네요.
네, 맞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네. 시장에서도 네. 좀 받아들이는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채권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10년물이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더해가지고서 그 미국의 2년물, 10년물 제일 많이 보는 이제 그 요소죠. 역전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역시나 파월 의장이 본인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로 든 게 3개월하고 10년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역전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그 역전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지금이 정말 침체이냐, 그러면 연준이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남았던 역전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구간까지도 다 역전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좀 비둘기적으로 피보팅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금리 지금 한 2주 사이에 엄청 빠졌어요. 네. 그게 4점 얼마까지 갔어요? 10년짜리가? 4점 그때만 해도 18? 곧바로 네. 4.5까지 예, 간다라고 4.5 얘기를 잠깐 하다가 갔었죠. 네. 네, 그 이게 지금 간밤에 3.9 아닙니까? 네, 4를 깨고 예, 내려왔습니다. 3.9인데 지금 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는 좀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가지고 네, 영국은 어제도 15비 빠졌으니까 전에 100비 계산도 못 하겠네요. 3%대죠. 영국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 9월 23일에 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해서 탁 튀어 올랐던 네. 그 직전 수준으로 이제는 파운드화도 그렇고요. 예. 금리도 그렇고 다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예, 길트 3.92네요. 아, 분투는 4.2.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내렸네요. 예. 결국에는 완화적인 것으로 갈 것이다 하고 지금 강하게 지금 채권 시장이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자율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뭐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이라고 보면 이자율 시장, 외환 시장, 주식 시장이 있으면 이자율에 관련돼서는 역시 이자율 시장이 정확하게 보는 거고 외환은 네. 거기 플러스 다른 게 있고 주식은 거기 플러스 다른 게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으니까 일단 이자율에 관련돼서는 채권 시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 포워드 커브도 완전히 꺾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예. 진짜 2주 전에 포워드 커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진짜 2주 만에 벌어진 일인지 그러면 결국은 다음 주에 FOMC에서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확실히 줄어들어야 이제 맞는 네. 건데 야, 뭔 소리야 이러면 또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번 주가 네, 그런가요? 예, 네, 캐나다 네. 중앙은행이 또 맞아요.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빅스텝. 예.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비둘기적인 그쵸. 결정이 내려졌고 네. 간밤에는 또 ECB가 네. 있었고 오늘은 BOJ가 있는데 ECB도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침에 저희가 그 얘기 잘 못 들었는데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하긴 했잖아요. 75픽 했긴 했는데 코멘트가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성명서 내용이 비둘기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 회의에서는 향후 몇 번의 회의에서 그래서 several meeting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갔었는데 아. 그 표현이 이번에는 삭제가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이제 제거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어서 아. 본인들의 지금 이 긴축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금리가 확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5픽 빠진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Q&A를 할 때 또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이게 몇 차례 한다는 거에서 표현이 사라졌으니 네. 이거 잘하면 한 번만 올리려나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뒤에 Q&A 때는 몇 차례라고 발언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번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내년 한 1분기 정도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오늘 이제 간밤에 얘기한 걸로만 봐서는요. 끝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비둘기적이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원래 이번 회의에서 QT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QT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이번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 12월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좀 비둘기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으로 이제 간밤에 금리가 확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소수에서는 50bp만 인상을 이라는 50bp 얘기도 도 있었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딱 헤드라인만 봐서는 75bp 인상에 아주 또 매파성이 보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비둘기적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아침 뉴욕이어 할 때도 뭐 이것저것 바쁘고 저도 사실 제대로 다 못 읽고 오고 그래서 20인 내용을 몰랐는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총재님들은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한 번 그러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요거 다 감안해 보면 두 번이구나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2번 정도 남은 것 같다. 예, 여러 예, 가지를 그럴수록 그렇게. 뉘앙스를 봐서는 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또 비둘기적으로 가냐 정책 방향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또 노동시장인데 이런 쪽에서는 기미가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노동시장의 경우에 네. 간밤에 이제 매주 나오는 실업 데이터가 네. 나왔는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2주 연속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실업을 좀- 많이 이렇게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일단 좀 배치되는 숫자가 그래요. 나왔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한 주 정도는 뭐 이직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연속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좀 그 실업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았을 때는 연속 실업 쪽이 조금 더 그 이제 노동시장을 설명해주는 의미가 설명력이 있다?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믹스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될 월간 고용 보고서나 졸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그 연준의 입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네. 뭐 실적도 보고 뭐 이렇다 이렇게 불과 저번 주말에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실적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으나 빅테크가 뭐 완전히 흔들리고, 나빴고 네. 네, 맞습니다. 아마존과 메타가 20% 이상 빠졌고 애플 빠졌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네, 애플은 네. 버티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나니까 결국은 또 잠깐 다시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네, 정확하십니다. 네. 사실 애플이 정말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끔찍했을 것 예, 같습니다.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애플 이번 실적에서 어쨌든 매출액하고 주당 순이익은 이제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보게 되면 역시 핸드폰은 좀 우려한 대로 예상 대비 좀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조금 부진했는데 웨어러블이나 네. 아니면 맥 쪽에서는 숫자가 예상보다 좀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강력하게 애플 쪽에는 존재하는구나. 네, 그렇게 전혀 보였습니다. 그 전문가적인 코멘트는 저는 아닌데 애플하고 아마존을 비교해 보면 애플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20%가 빠졌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신뢰라는 면에서도 네. 애플이 좀 앞서간다. 애플이 20% 빠진 거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메타는 저번에도 20%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 쉽게 빠지고 아마존도 한 번 저렇게 20% 빠지면 언제라도 네. 나쁜 뉴스 나오면 20%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조금 나쁜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가슴속 깊이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플 얘기 너무 좋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애플이 버틴 게 조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긴 합니다. 예.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의 대부분이 좋게 나온다라고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환호한 예. 게 불과 예. 얼마 안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흔들림이 좀 네, 시장을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이 이제는 FOMC나 이런 쪽으로 좀 네. 큰 방향으로 네. 옮겨가는 거죠. 확실히 어젯밤 보면 맞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그런 시선이 좀 느껴졌던 부분이요. 저기 스위스 중앙은행하고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그 소식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 최근에 보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통화 수합 라인을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갔었거든요. 한 3주 연속이었고 그 금액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스위스가 무슨 일이 있길래 네. 였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위스 중앙은행 이게 금리 차가 좀 존재하니까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조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설마. 네. 근데 이게 너무 긴급한 그런 건데 설마라는 예, 데 예. 했었고, 예.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CS에 대한 지원 관련해 네. 가지고서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2배씩 증가하니까 각종 추측이 나온 추측이 거잖아요. 정말 우리 많았습니다. 엊그저께 봤던 예. 그 표죠? 그 네네. 저 BOJ 100만 불 네. 나온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히 나온 것이 CS에서 대규모 감원 이야기를 하면서 41억 달러 정도의 그 유상증자,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곳도 주요는 이제 뭐 가령 사우디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간밤에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 표인데요. 네. 뭐 크레딧 스위스의 소위 말해가지고서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다가 스위스 중앙은행 돈을 좀 빌려가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많이 떨어졌네요. 낮아졌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는 그거에 다 그냥 갚아버리고 안 빌려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이쪽 관련된 뉴스도 금융 그 이제 불안이란 차원에서는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그냥 평소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네요. 5년짜리가 저 정도면은. 네. 한때 올라갔던 거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은 되돌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손실도 4빌리언 났어요. 40억 불.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예. 추가적으로 또 자금이 필요하지, 이제 유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주가는 그래서 많이 이제 CS가 어젯밤에 빠졌습니다. 아 근데 크레딧 스위스 어디서 지금 저기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IB 쪽에서인가 보죠. 그 점이 조금 미스테리하기는 미스테리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얘기 나오는, 제가 볼 때는 빌황의 그 CFD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된다고 얘기 나오는 상품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S가 네. 잘 아시겠지만 CS가 비즈니스가 크게 두 개인데 네. 그 저기 그 프라이빗 뱅킹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인데, 프라이빗 뱅킹 비즈니스 UBS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그거 엄청 좋거든요. 네. 그게 엄청 좋은데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데가 IB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손해를 보니까 뭐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요 지나고 나면 IB 비즈니스 안 한다는 소리 나오겠네. 네.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은 우리가 벌게,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많이 내려왔어도 여전히 리스크 불신은 네. 살아있다? 어쨌든 네.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 있는 여름에 비해서는 아니 상황이었어요. 40억 불을 손해를 보니까 그러게요. 은행이 4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5조를 한 회사가 국민은행에 5조를 손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조를 누구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끔찍하네요. 5조를 그냥 네. 없어버린 거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하실 말씀, 시장에 대한 견해라든지. 예, 이연령, 네. 비연령 그 마지막 네. 정리해 네. 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네. 봤었을 때에는 네. 조금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도 살짝은 비둘기적 색채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또 데이터를 보는 쪽으로 실적 시즌이 사실상 이 정도면 마무리거든요. 네. 주요 기업들이 나왔으니까 또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 따라가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네. 쪽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경제TV도 FOMC 생중계를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광고 좀 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 바로 나오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도 또 나오셔서 우리가 또 생중계를 한번 그러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네. 오늘 정광훈 대표님 여러 가지 지표들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뭘 봐야 되는지 자료 중심으로 해서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